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오늘은 가장 단순한 것의 힘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탁진현이라는 분인데 6년차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14년부터 웹사이트 심플라이프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뭐 칼럼을 쓰거나 혹은 이제 멘토링이나 강연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의 표지가 빨간색과 흰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당신은 얼마나 단순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미니멀 워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 초반부가 훨씬 더 잘 읽히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빨리 읽히는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부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홈, 두 번째가 오피스, 세 번째가 마인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홈, 단순한 방의 힘입니다. 첫 번째는 간소한 출근 가방의 힘이라는 내용인데요.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을 했던 영화 와일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었던 셰릴이 산티아고로 여행을 떠났는데 배낭이 굉장히 무거웠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났던 다른 여행자가 여행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낭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방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덜어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셰릴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여행을 다시 떠날 수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저도 그 가방을 굉장히 무겁게 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가방을 들어주면서 자기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가방을 들면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벽돌을 넣고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늘 이렇게 옆으로 매는 토드백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을 매는 어깨가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가방을 정리를 하고 천가방을 이제 배낭 형식으로 메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 배낭을 메니까 책을 한두 권 정도 넣어도 무게감이 조금 덜한 느낌이고,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의 개수도 훨씬 간소화하다 보니까 어깨의 아픔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출근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책을 버려야 성장한다 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평소에 하는 편인데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한 바닥을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에도 책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요. 제가 많이 줄였거든요, 책의 양을. 그런데 책을 왜 버려야 하는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은 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으로들 인식되고 있고, 또 책을 조금 놔두면 좀 인테리어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적인 허영심이 있는 편이라서 좀 근사한 책들을 두면 인테리어 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 삶이 힘들다면 사실 그 책을 두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조금 신중하게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책장의 크기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책을 신중하게 남기는 과정에서 좀 과거의 그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책을 가지고 제 미래를 조금 더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읽을 책이 너무 많으면 계속 거기에 좀
매몰돼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 책을 빨리 읽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는데 하고 책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집중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21쪽에 그 신용복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신용복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감옥 안에는 개인 소장품으로 책을 5권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때 신용복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는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책은 생각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높이는 것, 생각을 깊게 하는 것, 그것으로써 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책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책을 많이 꼭 소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을 버려야 하느냐? 이게 또 좀 고민이잖아요. 제가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의 서가를 보시면서 조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책을 한 40% 정도는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도 버려야 할 책이 많지만 좀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책, 그리고 한 번 보고 말아서 내용 한 줄 기억하지 못하는 책, 언젠가 읽어야지 이렇게 매해 다짐만 하고 있는 책, 그리고 지적 허영심을 위한 책, 현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학 전공 서적, 또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루해서 읽다가 만 책.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책들은 지금 저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능력이 갖추어지고 지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그때 다시 만날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가볍게 좀 놓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트렌드 서적이나 소설로 2번 다시는 보지 않을 책들, 이런 책들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책들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있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책들만 남기시고 나머지 책들은 신간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보고 싶으시면 책을 사보고 이후에 되파는 방식으로 중고서적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나의 개인 책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계속 빌려보시되 예전에는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10권까지 빌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10권, 남편 10권, 이렇게 하니까 20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장에서 또 한 10권 이렇게 빌려오니까 저희가 이제 4번째 서가가, 맨 윗서가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꽂아놓는 곳인데 여기에 막 책이 가득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 책을 2권까지만 빌려오자.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책을 빌려오자라고 해서 책 빌리는 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빌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마음에 들면 그때 본격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한 책은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추가로 읽고 싶은 책들의 이름도 이렇게 좀 적어 놓고요. 중간중간 띠지도 이렇게 많이 붙이고 그 필요한 부분에 메모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번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마음에 들면 2번째로 책을 살 때에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가면서 메모하면서 책을 읽고 다 읽고 나면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구로서 이 책을 완벽하게 내가 습득했다. 물론 완벽하긴 쉽지 않겠지만 습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서가의 크기가 좀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책을 보시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가방의 무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항상 어디서든 책을 좀 볼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데 전자책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갖고 싶다고 다 사들이지 않는 거예요. 책을 많이 사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그 물질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책 자체를 굉장히 좀 아끼는 편인데, 갖고 싶다고 다 사들이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메모장에 갖고 싶은 책들이 있을 때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한 권씩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해서 마음에 꼭 드는 책들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책에서는 겨우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저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버지만 그중에서도 북튜버를 조금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욕심, 관심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미니멀리스트를 하면서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책이거든요. 제가 주방에 있는 뭐 식기 이런 것들, 옷 이런 거는 잘 버리는데 책이 좀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읽으니까 좀 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옷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P 대표라는 분이 사업 미팅을 할 때마다 원피스 2벌만은 번갈아 가면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도 그걸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옷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저는 뭐 패션 피플도 아니고 옷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깔끔하게 입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직장에 다니지만 옷을 많이 줄였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비슷한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는다는 걸 눈치챌 만큼 저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 옷을 사면 그 새 옷은 관심이 많아요. 옷을 새로 샀군요. 이렇게 관심이 많지만 입고 다니는 옷을 계속 번갈아 입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옷을 번갈아 입냐라고 관심을 가질 만큼 저한테 그렇게 애정을 쏟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좀 돌려가면서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좀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옷장이 굉장히 많이 비어요. 근데 그 옷장을 열 때마다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널널한 옷장을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늘 옷을 이렇게 구경을 하거나 혹은 주말에 남편과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경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비용도 아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장의 개수가 줄어들고 나니까 굳이 내가 뭐 이 가디건 혹은 이 바지가 없어도 지금 내가 입는 옷으로 충분히 이 계절을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옷을 구입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아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을 고르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하겠지만 아침에 옷장을 딱 열고 그냥 몇 개 안 되는 옷 중에서 편하게 옷을 골라서 입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옷장을 줄이는 건 좀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옷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시면 어쩔 수 없죠. 다른 걸 이제 줄이셔야죠. 저에게 책을 줄이는 것이 힘든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3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힐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킨도 사 먹고 싶고 뭐 술도 좀 마시러 나가야겠고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럴 때 드는 돈을 시발 비용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욕같이 좀 들리는데 욕이겠죠? 그래서 시발 비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힐링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쇼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필요해서 물건을 쇼핑하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라도 하나 사야겠어.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쓰는 돈은 쓰고 나면 돌아서서 좀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살이 찌고요. 돈이 들고, 그래서 이후에 좀 후회하게 될 거라면, 좀 공짜로 힐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좀 생각해 두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이 책을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라는 조슈아 필즈 빌먼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이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공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연도 다 공짜잖아요. 뭐 공기도 공짜고, 뭐 바다, 산도 다 공짜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도 다 공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시간, 좋은 책을 읽는 시간, 뭐 좋은 사람들과 만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공짜거나 혹은 돈이 필요하더라도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공짜로 제대로 힐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기분이 조금 나빴을 때는 사실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한다거나 혹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핸드크림을 다시 바른다거나 뭐 이런 정도만으로도 기분이 많이 좀 전환이 되고요. 조금 기분이 더 안 좋을 때는 혼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90년대 댄스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조금 듣는다거나 아니면 따라 부른다거나 뭐 요런 정도로도 마음이 많이 풀리고 또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편과 저녁에 산책을 나가서 한 바퀴 걷다가 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오는 정도로도 기분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돈으로 뭐 물건을 사고 그리고 야식을 시켜 먹고 이런 돈으로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짜 힐링을 좀 고민해 보신다면 훨씬 삶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쪽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책을 버리는 것 다음으로 이 책에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거든요.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월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좀 고전이거든요. 근데 저도 책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이 책을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책의 내용이 뭐 그냥 자연에서 살자 뭐 이런 내용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저는 그 저자가 굉장히 좀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8살짜리 미국 남자였대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실험을 좀 해본 거죠. 자기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4평짜리 작은 오두막을 지어놓고 2년 2개월 동안 이제 좀 사회와 떨어져가지고 최소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먹는 것도 왜 조금 뭐 차도 안 마시고 그냥 버터나 육류도 먹지 않고 정말 이제 안 굶어 죽을 정도만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었냐 하니까 1년에 6주만 일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6주면 1년에 한 달 반 정도만 일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만 일을 하면 최소한의 삶을 사실은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소로우가 이야기하는 게 미니멀 워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일을 해서 최소한의 삶을 산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저희한테 그렇게 이게 지금 현대에 좀 맞진 않아요. 사실 뭐 제가 회사에 가서 저는 2달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2달 일하고 10개월을 휴직을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1년을 내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굳이 내 삶에서 100% 필요한 것일까? 그러니까 좀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들 좋아하는 가방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300만 원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3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탁 사들면 만약에 판매원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아, 이제 이 가방을 드릴 테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소름 돋을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내가 한 달 일하는 거야. 한 달 일하는 내 노동시간과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실제로는 제 노동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을 팔아서 제가 그 물건을 가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 가방을 내가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 가방을 안 가지고 내가 한 달 편하게 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쓸데없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온전히 제 미래를 위해서 쓰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좀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물건의 가치를 좀 고민해보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어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고 내가 일하는 시간은 주말 빼고 22일. 그리고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76시간을 근무를 해야 그 가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176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 가방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볼게요. 57쪽인데요. 그럼 이제 가방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방을 안 사면 이제 뭘 하느냐. 그러니까 가방을 안 사고 돈이 그렇게 모이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경험적인 것들의 소비를 좀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이제 회사 선배님들이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그게 잘 귀에 안 들렸는데 저도 이제 30이 넘어가고 이제 40이 돼가니까 그런 소리가 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짜리 가방이 있고 30만 원짜리 강의가 있다면 그 3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투자가 이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있지만 경험 소비로서 배움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예전에 왜 어떤 강연을 듣는데 100만 원짜리 강연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돈 되게 많나 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돈이 많아서 그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배우는데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이 점점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소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은 눈에 보이잖아요. 가방도 눈에 보이고 새로 산 옷도 눈에 보이지만 학원을 다녔다거나 강연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제 눈에 없으니까 좀 뭔가 더 허망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그게 저의 발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금의 자신의 삶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의 직업이든 아니면 본인의 발전이든 그런 것들에 좀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물건을 사서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하시기보다는 뭔가를 배우는 소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2쪽인데요. 이 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또 하나는 그 미래 소비자인가 생산자인가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생각하게 된 것도 뭔가
더 이상 내가 계속 소비자로서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책들에서 소비자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생산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는 그런 조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멘토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좀 생산자의 마인드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소비만 하지 말고 좀 창조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좀 한 갈래가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정스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법정스님이 사들이고 차지하고 또 시들어지면 내버리는, 그래서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그런 소비의 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뭔가 끝없이 형성되고 심화되고 이런 창조적인 인간이 왜 계속 소비자로서만 전락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법정스님은 미니멀리스트의 선두자잖아요. 이렇게 무소유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랬던 법정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에게 조금 남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대부분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받다 보니까 저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다 이제 소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생산자라면 뭔가를 좀 만들어서 남겨야 되는데, 이제 맨날 그냥 하루살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퇴직하고 나면 이제 퇴직금만 저한테 남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삶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뭔가 나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하지 않나, 좀 나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선배가 이제 팟캐스트 회사를 설립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좀 유튜브도 좀 하고 또 글도 좀 쓰고 이렇게 저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나는 소비자인가 생산자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생산자로서의 자기가치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말끔한 책상이 주는 자유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업무하는 책상이 있는데, 제 회사의 책상에 제가 이렇게 책을 엄청 많이 쌓아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에 오면 책이 늘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도 이렇게 책이 필요하시면, 뭔가 추천을 받고 싶으시면 제 책상에 와서 괜찮은 책 없어? 요즘에? 나 어디 갈 건데 좀 책 좀 하는 건 줘봐. 이렇게 해서 늘 제자리에서 책을 빌려가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제자리에 책이 한 2, 30권씩 이렇게 좀 쌓여 있고, 그 옆에 서류 뭉치도 쌓여 있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책상 위에 물건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책을 좀 싹 정리했어요. 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서류 뭉치들도 파일에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서랍 안에 넣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연필꽂이가 있었는데, 그 연필꽂이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 안에 계속 이렇게 여러 잡다한 것들이 막 꽂혀요. 그래서 연필꽂이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고 서랍 안에 필요한 필기구와 가위, 스탬플러 이런 것들만을 갖추고 서랍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책상 위에 컴퓨터만 달랑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상태로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지고, 언제나 누구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책상이 되었고요. 저 스스로도 늘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퇴근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딱 잠그고 나왔을 때 뭔가 제가 일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 잘하는 사람의 책상 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3년 가까이 일했던 상사 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속 상사였고 일을 정말 칼같이 완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다른 부장님들처럼 이렇게 야근하지 않고 제 시간에 딱딱 집에 가고 너도 빨리 퇴근해라 이렇게 하는 상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분의 책상을 봤는데 그 기자셨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막 거기 이렇게 기자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막 서류가 막 정신없이 막 흩어져 있는 그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마치 막 발령받은 신입사원의 책상처럼 책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도 없고 컴퓨터 화면에도 전 이 부분이 좀 와닿았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몇 개의 아이콘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저의 바탕화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탕화면도 한번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좀 최소한의 정보만 두는 업무 환경이 이분의 그 유능함을 좀 드러내는 하나의 좌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렇게 그 컴퓨터 파일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는 편인데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보와 함께 두려움도 버려진다. 그래서 이게 버리지 않는 이유가 언제 쓰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각자의 기준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남기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정보를 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죠. 과연 이게 지금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좀 단호하게 물어보고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미련 없이 눈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29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석판 한꺼번에 내리기.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석판이 이제 돌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석판이 가득 들어있는 트럭에서 짐을 내릴 때 하나씩 차례대로 내린다면 쉽게 끝날 테지만 모든 석판을 한꺼번에 내리려고 하면 당신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것이고 석판도 떨어져서 부서지고 만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돌판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투자가 워렌 버핏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의 전용기를 몰았던 조종사인 마이클 프린트가 이제 어느 날 버핏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버핏이 그 사람한테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를 25개를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개를 이제 막 적고 나니까 그 중에서 5개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5개를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5개가 목록 A고 나머지 20개가 목록 B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랜트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목록 B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나머지 20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A를 내가 실천하는 틈틈이 B를 하나씩 노력해서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록 A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B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온전히 힘을 쏟고 덜 중요한 일들은 덜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집중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정해놓고 그곳에 좀 중심을 두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어학 공부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요리도 좀 배워보고 싶고,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더 많은데,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하고, 나머지들을 좀 머릿속에서 잊어야 실수가 줄어들고, 또 몸이 편안해지고, 복잡한 머릿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야 할 것들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에 적게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목표만을 딱 정해두시고, 그 외의 것들은 좀 잊고, 필요하신 것들을 끝내고, 그래서 또 그 성과에 힘입어서 또 그 다음 목표에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베스트셀러 원싱이라는 게리 켈러라는 저자는 원싱, 정말 이제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를 끝내고 또 그 다음 건 하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도미노처럼 나머지 일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다 좀 중요하고 또 다 급한 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쫓다 보면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보면 옛말에 2마리 토끼 잡으려다 모두 다 놓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얻으시고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얘기 드릴 건 마인드예요. 그래서 단순한 생각의 힘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며칠 전에 제 연락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워버렸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 그리고 업무상으로 잠깐 만났다가 뭐 정리해야 하는데 그냥 둔 사람, 예전에 정말 한 번 스치듯이 봤던 사람들도 다, 근데 사실 뭐 2년, 3년, 심지어는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비워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맨날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최 뭐 10명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락처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게 다 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내 사람을 한 뭐 30개 정도의 연락처를 딱 남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30명을 딱 남기지 못했어요. 뭐 업무상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당장 요즘 연락하지 않는, 정말 연락한 지 2년, 3년 지난,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안부를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연락처를 지웠어요. 지우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인연이 되면 연락하게 되는 거고, 굳이 뭐 그 연락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지워냈고요.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그런 연락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너무 연락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이렇게 효용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우시고 남겨야 할 인맥들 좀 그렇게 지우고 나니까 이제 연락처가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훑으면 금방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얘한테 연락 참 안 하고 지냈네 하는 친구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게 훨씬 그 연락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회를 부르는 인맥은 따로 있다. 왜 저희가 그 연락처가 또 하나의 인맥으로 이야기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처가 많으면 인맥이 굉장히 넓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인맥 없이도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이제 신문사에서 기자로 계속 일을 했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나서 자기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만들었는데 그 뭐 심플라이프라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컨텐츠를 보고 자신을 찾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뭐 내가 아는 뭐 동료들이 나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가지는 비즈니스의 매력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고 또 독창성이잖아요. 그래서 인맥을 늘린다고 해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생긴다 뭐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내실을 조금 더 기른다면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맥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인맥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매력을 기르고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198쪽이에요. 중요한 것만 남는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윤여정 씨를 이분이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그때 윤여정 씨가 65세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박수 받은 만큼 돌멩이를 맞고 사는 게 인생의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분이 뭐 이혼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사람들 입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일, 뭐 연기, 뭐 이런 것들을 얻으신 만큼 이제 비난과 사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좀 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그만큼 잃는 게 이제 인간사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저도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얻는 것에는 저희가 너무 이제 편안한데 뭐 하나를 잃겠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이 저자도 잃을 것을 감수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는다면 잃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늘 알면서도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회사를 때려치셨대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회사를 때려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면 당장 좀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버리는 게 아깝고 두려워서 이제 계속 괴롭게 산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을 회피하면 괴로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면 좀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잃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적으셨던 거래요. 그래서 얻을 것은 이제 피곤과 스트레스에서 탈출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은 만큼 쉬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뭐 지금까지 살면서 못 해본 것들을 시도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고요. 잃을 것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그리고 쉬면서 생활비로 나갈 퇴직금, 별 고민 없이 아무거나 먹고 사고 놀 돈, 부모님에게 주는 용돈, 단절될지도 모르는 경력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시고 인생은 저울과 같잖아요. 한쪽을 더 가지면 한쪽을 좀 덜 가져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잃을 것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지시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 책이 좋아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218쪽인데요. 내일의 타인의 가치를 더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돈을 많이 벌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요즘에 좀 유명한. 근데 그 아들러가 삶의 의미는 타인에게 공헌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뭔가 좀 내가 나만 희생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남을 돕기 위해서 봉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도 남을 돕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누가 볼까? 아무래도 기침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뭐 제가 아직 구독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사실 제일 먼저 필요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제 책의 내용을 원래는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사실은 좀 요즘 저도 블로그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저도 유튜브에 되게 좋은 강연 같은 것들을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부엌일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늘 틀어놓고 또 운전을 할 때 틀어놓고 산책을 할 때 틀어서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제 책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읽고 영상을 만들면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집안일도 하시고 하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 유튜브는 제가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녹음을 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책을 살아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려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함께 도움이 된다면 훨씬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채널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길게 가장 단순한 것에 힘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간 내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천드립니다. 그럼 캐롤이었습니다.